수만 명의 관중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맥주를 들이켜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네, 그 열광적인 순간이에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포탄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집과 가족을 잃고 막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죠. 네, 우리는 이 극단적인 두 장면이 동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그런 지구에 살고 있거든요. 늘 새로운 통찰을 갈구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당장 다음 달 6월 12일이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화려하게 막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죠, 지금.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축제를 조금 불편하고 아주 낯선 시각으로 해보려 합니다. 이 강연은 다가오는 그 거대한 스포츠 행사를 단순히 누가 축구를 더 잘하냐 이걸 가르는 오락거리로 남겨줄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만들 것인지. 그렇죠. 인류 평화를 위한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찰바꿈시킬 것인지에 대한 아주 묵직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강연 원문에서 스포츠 축제를 어떻게 인류의 문화적 진보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 통찰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그 원문의 강연자가 현재 지구촌의 상황하고 월드컵이라는 축제 사이의 거대한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낸다는 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세계를 보면 국가 간 패권 경쟁은 완전 극에 달해 있고 경제 위기에 난민 문제 그리고 막 문화 충돌까지 말 그대로 곳곳이 전쟁터잖아요. 맞아요. 곳곳에서 피를 흘리고 있죠. 강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쪽에서는 폭격을 당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인류가 무슨 축제를 한다고 달려드느냐는 거죠. 그 지점이 바로 오늘 논의의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사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세계적인 축제가 원래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면 이 모순이 훨씬 더 뚜렷해지거든요. 본래는 되게 숭고한 목적이었죠. 그렇죠. 이 거대한 모임들은 원래 이념이나 국가 간의 갈등을 잠시 내려놓고 그 스포츠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서 세계인이 서로를 좀 이해해보자. 이런 목적이 있었잖아요. 아, 서로 화합하자는 의미로. 네, 근데 지금은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맹목적인 열광 혹은 돈잔치만 남아있다는 아주 강한 비판인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약간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상상이요? 마치 그 거대한 여객선이 빙산에 부딪혀서 지금 막 침몰하고 있는데 1등실 갑판 위에서는 승객들이 모여서 누가 탁구를 더 잘 치는지 천문학적인 돈을 걸고 내게 하는 꼴 아닐까요? 와, 그거 정말 소름 돋는 비유네요. 배 아래쪽에서는 막 물이 차올라서 비명이 들리는데 갑판에서는 탁구공이 네트를 넘길 때마다 막 와 하고 환호성이 터지는 거죠. 진짜 기괴한 장면이죠.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요. 그럼 강연자의 의도는 당장 이 모순적인 탁구 게임, 그러니까 스포츠 축제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축제를 아예 열지 말아라.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지점이 등장하는데요. 강연자는 축제를 폐지하라거나 모이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 멈추라는 건 아니군요. 네, 수십억 명의 시선과 그 막대한 자본이 집중되는 이 엄청난 에너지를 굳이 흩어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축제가 열리는 이유, 그리고 그 기저에서 작동해야 할 문화적 연구가 완전히 부재하다는 사실을 꼬집는 데 있습니다. 문화적 연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이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다는 거죠. 과거의 관성대로 그냥 어느 나라가 금메달을 더 많이 따나 하는 1차원적인 승패 가르기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 비유로 치자면 그 갑판 위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해산시킬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전환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해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누가 탁구를 이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힘을 합쳐서 구명보트를 내리고 침몰하는 배를 고칠 것인가로 그 모인 사람들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스포츠라는 도구를 단순한 유희의 수단에서 인류가 연대할 수 있는 도구로 재설계하자는 거죠. 재설계라. 멋진 말이네요. 강연자는 지금이 시대의 변곡점이라고 역설합니다. 이제는 거대한 에너지와 자본을 들여서 전 세계인이 한자리에 모일 때 이 축제를 통해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그 치열한 학술적 아니 문화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재설계를 위해서 원문이 제시하는 첫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면서도 직관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아, 그 이름 바꾸는 거요? 네. 행사의 이름 자체를 아예 완전히 바꾸라는 제안이었잖아요. 그냥 월드컵이 아니라 세계 평화 월드컵,
올림픽이 아니라 세계 평화 올림픽으로 아예 간판을 새로 달자는 주장이요. 맞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언어와 이름이 가진 그 프레이밍 효과를 정확히 꿰뚫어 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밍 효과요? 네. 어떤 대상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 대중의 인지적 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니까요. 지금 사람들에게 월드컵이라고 딱 말하면 반사적으로 뭐가 떠오르죠? 자국 대표팀 유니폼이나 붉은 악마 같은 응원단 아니면 맥주, 라이벌 국가와의 치열한 경쟁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철저히 국가주의와 승패의 프레임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앞에 세계 평화라는 수식어가 딱 붙는 순간 수십억 관중들의 뇌리에 기대하는 바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무의식적으로라도요? 네, 단순한 공놀이가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구나 라는 무의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논리적 흐름인 거죠. 하지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수도 없이 목격하는 게 그 이른바 그린워싱이잖아요. 친환경인 척하는 기업들이요? 속으로는 폐기물을 막 팡팡 쏟아내면서 겉보기에만 포장지를 초록색으로 바꾸고 우리 친환경 기업이다 우기는 거예요. 세계평화 월드컵이라고 간판만 바꿔단다고 해서 그라운드 위에서 핏대 세우며 싸우는 국가대항전의 본질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질적인 행동이나 작동 원리 없이 구호만 외친다면 자칫하면 이거 완전 기만적인 피스워싱으로 전락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연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오, 그런가요? 네. 강연자 역시 이름만 바꾸는 것의 공허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뼈아픈 과거의 실제 사례를 하나 탁 소환합니다.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1988년 서울올림픽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88 서울올림픽. 한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자 또 냉전 시대를 종식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그 대회잖아요. 당시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라는 주제가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저도 어릴 때 막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코리아나의 그 노래죠. 강연자는 88 올림픽이 내건 그 손에 손잡고 인류가 하나 되자, 이념의 벽을 넘자는 메시지 자체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훌륭한 인류 평화의 선언이라고 평가합니다. 메시지는 기가 막혔죠. 네, 미국과 소련 양 진영이 모두 참가하면서 시작점에서는 인류 평화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폭발적인 잠재력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나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강연자의 평가가 여기서 아주 차갑게 반전되거든요. 어떻게 반전되죠? 하나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실천 기획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통렬한 지적을 합니다. 연구가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의 부재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겠네요. 단순히 막 학자들이 도서관에 모여서 논문을 안 썼다. 이런 뜻은 아닐 테고요. 그렇죠. 지식과 메시지는 그냥 던져졌을 때 가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구체화할 문화적 연구가 수반되어야만 생명력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연구란 어떻게에 대한 시스템적인 고민을 의미해요. 전 세계가 서로 선을 잡기로 선언을 했으면 그 다음엔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하잖아요. 실천 방안 같은 거요? 네, 수십 년간 적대하던 국가의 시민들이 축제를 통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게 만들 것인가. 올림픽이 끝난 뒤에 이 평화의 에너지를 어떻게 각국의 교육이나 문화 정책으로 이어나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내는 치열한 문화적 기획이 수반되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88 올림픽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군요. 네, 축제가 끝난 후 다들 그냥 뿔뿔이 흩어졌고 남은 것은 그저 거창한 구호, 텅 빈 구호뿐이었다는 거죠. 와, 이 대목에서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미지죠? 88 올림픽은 마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예고편 같았던 거네요. 예고편이요? 네, 막 화려한 CG에 웅장한 음악, 인류 화합이라는 가슴 벅찬 카피라이트까지 완전 기가 막히게 잘 뽑아놔서 전 세계 관객들을 극장으로 싹 다 불러 모았는데 불렀는데 정작 상영관 불이 다 꺼지고 나니까 본편 영화는 대본조차 쓰여 있지 않았던 셈인 거죠. 2시간짜리 예고편만 주구창 틀어주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랑 똑같잖아요. 와, 청취자분들이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는 정말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과 훌륭한 슬로건은 그 자체로 스스로 작동하는 무슨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의 제도로 끌어내릴 치밀한 문화적 연구가 반드시 결합되어야만 하죠.
강연자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본편 대본을 쓰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페어플레이하는 걸 넘어서야겠네요. 그렇죠. 행사 전체를 관통하는 문화적 장치들이 촘촘하게 기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가오는 축제들에서는 이 실수를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문화적 장치라는 게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네, 승패의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류학적, 문화적 교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강연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연구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벽에 탁 부딪히게 되거든요. 현실적인 벽이요. 과연 누가 이 거대한 본편 대본을 쓸 것인가는 문제죠. 피파나 국제올림픽위원회, 그러니까 IOC 같은 조직이 자기들 스스로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하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당장 다음 달이 북중미 월드컵이고요. 2년 뒤인 2028년에는 또 미국 LA 올림픽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거대한 관성을 지금 당장 어떻게 멈추고 방향을 틀 수 있을지 여기서 원문이 굉장히 독특하고 흥미로운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 하나 나오죠. 저는 이 부분에서 원문에 등장하는 사회 부모라는 단어를 보고 한참을 멈칫했어요. 보통 부모라고 하면 생물학적 부모나 아니면 기껏해야 NGO 활동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원문을 보니까 이들이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토양에서만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성숙한 지식인이나 리더층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강연자가 제시하는 이 사회 부모라는 개념은요, 4배 아파서 낳은 자식의 안위만 챙기는 그런 사적인 개념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그럼 누구를 뜻하는 거죠? 이들은 사회 전체, 국가, 나아가 인류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미래를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끌어가는 성숙한 어른이자 오피니언 리더들을 뜻합니다. 아, 인류 전체를 자식처럼 품는 거군요. 네. 한국이 아주 압축적인 경제 성장도 겪고 또 치열한 민주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독특한 지식인층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 부모들이 뭘 해야 한다는 건가요? 강연자는 바로 이 사회 부모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계 스포츠 기구들의 패러다임을 바꿀 구체적인 제안을 던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인 셈이죠. 구체적으로면 올림픽위원회나 월드컵 조직위원회에 공문을 보내라는 지침이었죠. 지금 당신들이 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기획한 인류 평화를 위한 문화축제 모델을 당장 도입하자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2028년 올림픽이 열리는 미국을 주목하더라고요. 미국을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모여 사는 인류 신도시로 규정하면서 이 거대한 도화지에 걸맞은 문화축제 기획안을 미리미리 제안하라는 행동 플랜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네, 시기적절한 제안이죠. 하지만요, 솔직히 한편으로는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순진하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한국의 시민들이나 지식인 단체가 기획서 하나 달랑 보낸다고 해서 그 엄청난 이권이 얽혀있는 피파나 IOC가 아,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당장 그 평화 모델로 바꾸죠.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들은 철저히 자본주의와 상업주의로 굴러가는 거대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겉보기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죠. 하지만 왜 하필 스포츠 행사 조직위원회에 이런 철학적 제안을 해야 하는지 그 이면의 딜레마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면의 딜레마요? 사실 피파나 IOC는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 즉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위기라고요? 여전히 중개권료로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모으고 있지 않나요? 당장 돈은 벌고 있죠.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 아주 새빨간 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예전처럼 전 세계 젊은이들이 스포츠 중계에 열광하지 않아요. 시청률은 계속 하락세고요. 아, 쇼텀 시대라서 그런가? 그것도 있고요. 게다가 개최국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개최하겠다고 나서는 선진국 도시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맞아요. 막 시민들이 반대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정확합니다. 시민들이 그 엄청난 세금을 왜 그런 데 쓰냐, 그 돈으로 복지나 환경에 투자하라며 개최 반대 시위를 벌이거든요. 환경 파괴 문제도 있고 뇌물 스캔들도 떠지고요.
이런 상업주의의 폐해가 임계점에 달하면서 도대체 이 거대한 돈 장치를 왜 계속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회의론이 전 세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듣보보니 그러네요. 진짜 조직위원회 내부에서도 엄청난 위기감이 팽겼군요. 맨날 하던 대로 공차고 달리기만 해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명분이 완전히 사라져가는 상황이네요. 바로 그 맥락입니다. 그들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명분,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줄 새로운 패러다임과 아이템에 극도로 목말라 있습니다. 아,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상태다. 네. 기존의 국가 간 승패 가르기라는 낡은 엔진이 픽픽 꺼져가는 시점이잖아요. 이때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 축제를 승패를 넘어선 진정한 인류 평화 문화 축제로 업그레이드 하자면서 아주 탄탄한 철학적 기반과 구체적인 실행 시스템, 즉 연구 결과를 던져준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는 귀천한 제안서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들 기구의 승명을 연장하고 위상을 단번에 회복시켜줄 생명줄, 즉 구명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야, 이거 완전히 판을 뒤집는 통찰이네요. 우리가 되게 이상주의적이라고 생각했던 평화나 문화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위기에 빠진 거대 자본과 스포츠 기구들에게 가장 절실하고도 아주 현실적인 비즈니스 돌포구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원문에서 콕 집어 언급한 2028년 미국 LA 올림픽이 아주 중요한 실험대가 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 만든 그 자체로 축소된 지구촌이잖아요. 네, 원문에서 미국을 인류 신도시라고 부른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다문화의 용광로에서 세계 평화 올림픽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된 문화적 기획과 딱 만난다면 와, 그 파급력은 지난 세기의 어떤 행사와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때 우리가 실패했던 그 과제, 멋진 구호만 덜렁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연구를 통해 문화를 현실에 정착시키는 그 과제를요, 이제 한국의 사회 부모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제사회 선제적으로 제안하라는 것, 이것이 오늘 강연 발췌문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가슴이 뛰는 결론이네요. 근데요, 우리가 당장 FIFA 회장한테 공문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은 어렵죠.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속한 어떤 조직이나 커뮤니티의 행사를 기획할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청취자분들의 실생활 적용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훌륭한 적용점입니다. 일상의 작은 모임부터 문화적 의미를 부여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든 이 심층 분석의 여정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수십억 명의 열광하는 월드컵의 이면에 도사린 차가운 현실, 그러니까 폭격과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스포츠 축제의 모순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뼈아픈 현실이었죠. 그러나 강연자의 해결책은 단순한 도피나 행사 폐지가 아니라 세계 평화 월드컵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축제의 본질을 진화시키는 것이었죠. 예고편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단순한 선언을 넘어 행사 전체를 인류 화합의 장으로 탈바꿈시킬 구체적인 문화적 잔치, 즉 연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서 위기에 처한 글로벌 스포츠 기구들에게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구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짚었고요. 그 변화를 촉구하는 몫이 바로 성숙한 연대의식을 가진 한국의 지식인들, 이른바 사회 부모들에게 있다는 실천적 과제까지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장 다음 달이면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텔레비전을 딱 켜고 화려한 개막식과 경기를 시청하실 때요. 이제는 어느 나라가 골을 넣고 트로피를 차지하느냐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자는 거죠. 네, 한 걸음 딱 물러서서 저 거대한 축제는 과연 지금 이 순간 피 흘리고 있는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메시지를 현실로 구현해내기 위한 치열한 문화적 대본은 존재하는가를 한번 매의 눈으로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점이 바뀌는 그 순간 익숙했던 중계 화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소비하는 콘텐츠의 숨은 의도와 구조를 날카롭게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시청자의 진정한 역할이니까요. 자, 이제 논의를 한 번 더 확장하면서 오늘 여러분께 깊은 여운을 남길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월드컵과 올림픽 같은 스포츠 축제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는데요. 관점을 싹 돌려서
우리가 지적으로 열광하는 또 다른 거대한 글로벌 모임들은 과연 다를까요? 글로벌 모임이요? 예를 들어서요. 매년 1월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라스베가스의 국제 테크 박람회, 흔히 CES라고 하죠. 아니면 각국 정상과 재계 리더들이 총출동하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 혹은 글로벌 기후회의 같은 어마어마한 행사들 말입니다. 아, 그런 거대 학술 비즈니스 행사들이요? 이들 역시 겉으로는 막 인류의 기술 진보와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외치고 있잖아요. 늘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죠. 하지만 그 화려한 기조연설과 선언문 뒤에서 실상은 어느 기업의 AI 기술이 더 시장을 지배할 것인지, 어느 나라가 탄소 배출권을 두고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인지 다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양복 입은 자들의 세련된 승패 가르기 게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와, 그것도 결국 정장 입고 하는 월드컵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거대한 지적, 자본적 네트워크의 장을 단순한 이해관계의 전쟁터가 아니라 진정한 인류 연대와 화합의 장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행사들에 어떤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고 또 어떤 구체적인 연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스포츠를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확장이 되네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이 단순히 스포츠 경기장을 넘어 우리가 속한 사회의 모든 거대한 구조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스스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뵙겠습니다.